가속 페달을 기아 중립에 놓고 이 차가 보면은 가속 페달의 이 전체적인 간격이 좀 좁아요. 쌍용차의 돌풍은 바로 토레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토레스의 인기 요소는 무엇일까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 1.5 터보라는 부분 때문에 동력의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막상 사용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무스하고 실제 이 안에 뭐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5명이 타고 있거든요. 짐은 없지만 중속 구간의 가속력이나 브레이크 퍼포먼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 응답성이면은 세팅은 훌륭하게 됐다고 보여져요.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 자동차들 같은 경우 일부 모델은 브레이크가 초반에 상당히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속력도 좋고 파워트레인 세팅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서 시속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핸들은 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차고의 거리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브레이크 급작스럽게 밟지 않습니다. 다만 앞차고의 간격에 대한 리스판스가 다소 늦어요. 앞차가 출발해서 거리가 좀 멀어져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때 서서히 가속을 시작하는 그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늘 그 아쉬움이라는 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내가 운전하는 것과 좀 패턴이 다르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안정성 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게 가속 페달을 기아 중립에 놓고 이 차가 보면은 가속 페달의 이 전체적인 간격이 좀 좁아요. 다른 제작사가 이 정도 간격이 있다면 가속 페달을 요만큼 밟고 느낌대로 밟는데 토레스 같은 경우는 좀 좁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내가 살짝 밟았는데도 실제 연료 분사량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나 제가 그랬죠. 초반 출력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좋다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도 차가 쭉쭉 나간다. 1.6 터보 엔진이 이 정도로 힘이 좋았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하는 데는 성공한 건 맞습니다. 가속 페달의 유격을 좁게 해놔서 발로 살살살 움직여도 그 변이폭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 연료 분사량의 변화량은 심한 거죠. 근데 안 좋게 표현을 하면 엔진이 응답성이 좋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주 미세한 연료 분사량의 조절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그 기능이 좋습니다만 지금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차가 섰다 출발할 때 보면은 앞차가 출발해서 가속 페달 살짝 밟아도 확 올라가죠. RPM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섰다 갔다를 반복하는 아니면 시내 도로 주행 시에는 조금 좋지 않은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의 응답성을 좋게 해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속 페달을 초반에 살짝 밟았을 때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브레이크의 퍼포먼스를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해놓으면은 이거 분명히 밀립니다. 결국은 그게 연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또 특이한 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누르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속 1km씩 오르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버튼을 꾹 누르면 10km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요. 그러니까 시속 90km로 세팅했다가 한 번 누를 때마다 91, 92, 93 귀찮지요? 꾹 누르면 100, 110, 120. 그런데 쌍용의 토레스는 한 번 터치할 때마다 5km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95, 100, 105, 110으로 움직이고 꾹 길게 눌렀을 때는 10km 단위로 움직이는 건 똑같고요. 결국은 그런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3km 주행, 뭐 82km 주행 이렇게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급한 분들, 그렇다고 법규를 위반하기는 싫은 분들은 한 시속 103km나 102km로 맞춰놓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정확히 시속 100km가 되거든요. 그런데 쌍용 토레스는 5단위로 가감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렇게 정확히 100을 맞추고 운전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좀 제한 조건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량이 튀는 것도 있는데 실제 진동 전달도 상당히 많은 부분 감쇄시켜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이즈에 대한 방음 처리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날카로운 음이 전달될 것을 예상하는데도 이게 많이 상쇄돼서 둔탁한 음으로만 전달되는 거 보면 이건 MVH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진동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노이즈가 현재 물론 60에서 70km 사이라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선 타이어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지 못한 건데 처음 운전을 하는데도 그 시야 확보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 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지고 교통 상황을 갖다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외형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자꾸 비난했던 저런 쓸데없는 부속들이 밖에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게 미려하고 보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바람이 불면은 소음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라고 제가 우려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전해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계기판이 결국은 사용자의 편의성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계기판의 사용 각종 기능 같은 경우도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익숙하기 전까지는 계기판에서 운전 중에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에 다소 좀 불편함이 좀 존재해요. 예, 그 연비를 리셋한 이유는요, 이게 연비가 지금 10km 정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10km면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복합 연비도 요즘은 12에서 13은 기록해 줘야 되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운전을 해 봤어요. 운전을 해 봤는데 연비가 16에서 17 정도를 기록해 주고 시내로 접어들면서 15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연비가 잘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5명이 탑승해 있고 특별히 무거운 짐은 없지만 5명이 탑승해서 에어컨 틀고 이렇게 운행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연비는 잘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내 구간에서 좀 더 주행을 하면서 이게 13km대는 유지해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500만 원의 이 차냐 아니면 투싼을 사느냐, 투싼이나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 파워트레인이나 실내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우위를 점합니다.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나 각종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지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느낌이 이런 거죠. 결국은 토레스 대비 투싼 스포티지로 하면 투싼 스포티지는 약간 작지만 콤팩트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혼자나 둘이 탈 때는 뭐 이제 부부 둘만 타거나 혼자 운전할 때는 투싼 쪽에 더 선호도가 끌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4인 가족이다, 아이들이 좀 한 둘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토레스에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깜빡이를 켰을 때 그 차선 변경하고자 하는데 후측방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좌우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제작사의 차를 시운전하거나 제가 탈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울리죠.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깜빡이를 켰을 때 아무 소리 안 나다가 바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뒤에서 어떤 차가 다가오죠. 그 순간은 뭐 차선 변경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근데 토레스는 상당히 실제 운전자들이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거리까지 타이트하게 세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주행 성능에, 주행의 편의성 면에서는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에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비가 보니까 복합 평균 연비가 10.3km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 속도를 많이 정속 주행했을 때는 한 16, 17km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길이 막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완전 정차 재출발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평균 연비가 1.5 터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13, 4는 나와줬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10.2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차체 실내 공간에 넓은 데서 경험하신 것처럼 차체가 좀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도 첫 번째지만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좀 좁혀놓은 부분들이 미세 조정이 안 되면서 가다 서다가 아니에요. 속도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결국 가속 페달을 지속적으로 운전자가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이런 패턴에 있어서 연비 손실이 좀 연료 손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균 연비가 10.2km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겉모습도 살펴보고 실내 공간도 보고 주행도 해봤습니다. 이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라고 하면은 가격까지 다 고려해서겠죠. 저는 93에서 95점 주겠습니다.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